안녕하세요. 락토 약사의 건기식 다시 보기. 오늘은 제가 2회에 걸쳐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면 아랫배가 나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른 데는 다 잘 빠지는데 아랫배만큼은 잘 안 빠진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랫배가 나오는 원인은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의해서 왜 아랫배가 나오는지 그 원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스트레스 하면 보통 어쩔 수 없이 참아야 되는 영역이다, 또는 정신적인 영역이라 어떻게 음식이나 어떤 영양물질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경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데요.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 또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부르는 코티솔이라고 하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에너지원을 급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상황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편안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움직여야 되니까 이 몸을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원을, 즉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을 갑자기 혈중에서 쭉 올리게 합니다. 예를 들면 초식동물이 있는데 육식동물이 이제 초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겨들면 초식동물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서 초식동물은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방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티솔이 초식동물로 하여금 그 상황을 빨리 회피할 수 있게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그 에너지원을 급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이거를 흡수시켜가지고 혈당을 올리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니까, 혈당이니까 이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불과 3초, 5초 안으로 급격하게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먹어서 소화를 시킬 그런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코티솔이 분비돼가지고 이 초식동물의 지방이나 근육에 저장돼 있던 단백질이나 지방질을 갖다가 급격하게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중으로 쏟아 놓습니다. 심장은 두근두근 뛰게 만들어서 만들어진 포도당이 손끝, 발끝으로 모두 가서 빨리 도망갈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동공도 크게 만들고 대소변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죽게 생겼는데 화장실 소변, 대변을 할 그럴 겨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멈추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코티솔이 하는 역할인데 우리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 분비가 되면 우리 몸이 육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육체적인 스트레스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과중한 업무가 있다든가, 직장 상사가 무슨 잔소리를 심하게 했다든가, 또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너 공부해라, 너 공부 왜 안 했니?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현대인들이 느끼는 대표적인 스트레스죠. 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 몸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왔을 때와 동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즉, 코티솔을 내뿜어서 혈중에 포도당을 막 쏟아낸다는 거죠. 혈당이 슉 올라가게 됩니다. 신체 활동이 없으니 이거를 소진할 수는 없고 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갑자기 올라간 이 혈당이라든가 포도당을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다시 지방으로 저장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스트레스가 와서 생긴 포도당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재차 동일한 스트레스가 올 것을 대비해서 원래 있던 근육이나 피하지방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요, 간이라든가 이런 내장에 가까운 곳에, 즉 복부에 지방으로 저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바로 또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사지의 근육과 피하 지방이 결국은 아랫배 쪽으로 지방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게 되면 이 사지의 두께는 얇아지고 복부 쪽은 점점 나오게 되는 ET 몸매 형태를 띠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하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즘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내장지방, 우리 복부에 쌓이는 내장지방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장기, 간이면 간, 근육이면 근육, 췌장 이런 장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드는 지방이 있어요. 이걸 이소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게 내장 지방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지방입니다. 이러한 내장 지방 계열은 건강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잘 밝혀져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소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있는데, 노화가 되면 근육이 줄어들고 노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소실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의 어떤 과잉 분비와 같이 맞물려 있어요. 코티솔이 많이 나오면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이 사지 말단이 얇아지고 코티솔이 올라가는 것과 근소실증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인이 되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잘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이 스트레스가 아랫배를 나오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거를 스트레스라고 안 느끼면 돼요. 자, 예를 들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등산을 갔어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낭떠러지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코티솔 막 엄청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게 더 즐거울 거예요. 멋진 경치를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스트레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돼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종교에 귀의한다든가 아니면 정신 수련을 한다든가 또는 운동, 이런 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동 자체가 스트레스를 이렇게 벗어나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급격히 올라간 혈중, 포도당을 갖다가 소모시키는 게 바로 육체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 교회나 절에 갈 시간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영양물질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코티솔이 올라가지 않게, 스트레스는 어쩔 수 없이 오지만 어떠한 영양물질을 통해서 코티솔이 우리 몸 안에서 올라가지 않게끔 도와주는 물질이 있다면 그것을 장기적으로 섭취를 하면 될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홍삼이나 태반, 한약도 좀 그런 기능이 있고요. 가쇼가피 이런 것도 있는데, 홍경천이라고 하는 식물 추출물이 또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을 평소에 조금씩 섭취를 하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비타민 B군이나 비타민 C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도 좋은데 그거 이외에 홍경천이라고 하는 그런 영양물질을 같이 보충을 해준다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코티솔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편이고요. 다음 연속되는 스트레스와 아랫배에 관련한 2편이 있습니다. 자, 2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제 탄수화물, 예를 들면 설탕이나 액상과당, 오렌지 주스라든가 아이스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프트 드링크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질 좋은 음식을 먹기보다는 빨리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라든가 가공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이 정제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랫배가 나올 수 있다는 좀 더 진행된 얘기를 2편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